충북로에 2박 3일 동안에 거제 돔 호텔에서 수련회를 마치고 오전 시간에 청주에 올라가기 전에 거제 포로 수용소 유적지에 이균재 목사님과 방문 중입니다. (6.25) 전쟁을 통하여서 남침을 당하고 온 국민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입장해야지. 아니요. 입장에 거꾸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밑에서 폴폴리니까 좀 보여주시면 돼요. 그거 들어야지. 네. 네, 고맙습니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남침입니다. 주사파들은 북침이라고 하면서 교과서의 역사를 바꿔서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다시는 6.25의 전쟁이 동란이 우리에게 자, 왼쪽에는 북한 김일성의 주소, 그리고 스탈린, 남일, 마오쩌둥, 펑더와이 형상이고, 오른쪽에는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유엔 군 총사령관, 니지에이, 트루먼 대통령, 워커 중장이 세워진 형상입니다. 6.25 동란에 전쟁을 통해서 폐허가 되어지다시피 했는데 유엔군 연합사령관을 세우셔서 메가더 장군을 통하여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되 통일 한국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를 잃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유적비네. 흥남 전쟁 기념 사령관탑. 흥남보대에서 북한의 동포들이 마지막 배를 타고 남한으로 귀화할 수 있는 거제 포로 수용소 내부의 유적지 방문 중입니다.
다시는 역사의 비극, 민족의 비극, 자유를 잃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의 열방을 품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청주에서 왔습니다. 예, 안내자이시군요. 처음 왔어요. 네? 처음 왔어. 그래요. 네, 청주에서. 양반이 왜 안 오셔? 같이 왔는데 안 오셔. 어우, 더워서. 네? 얘 사람이 옵니까? 예, 예. 우리 어르신. 오셨으니까 해설을 좀 도와드릴까요? 네. 오시면 같이. 어디 교회 나가십니까? 네. 아, 할렐루야. 나가세요. 목사님입니다. 청주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이십니까? 예, 사모도 되고, 수고 많습니다. 목사님도 되고, 기도원 원장도 되고, 그렇습니까? 예, 아, 그럼 목사님이네. 예. 아이고 참 귀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네. 아유, 세상에 이 거제에 가끔 집회 왔다가도 여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빨리 안 오시네. 글쎄, 어디로 가셨나? 목사님이신데, 어디로 가셨나? 주여. 아버지, 이런 비극이 다시는 우리 민족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네, 말씀하세요. 예, 설명해 주세요. 이제 이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톡방에 올리려고요.
우리나라는 기남인이 15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포로들이 17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그 17만 4천 명 중에 15만 명은 북한군이고 2만 명은 중국군이고 여자 포로도 300명 이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학녀들 해서 17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제들 포로 수용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그것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1950년 9월 15일 날 헤라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면서 인천에 남해 들어와 있던 북한군이 많았죠. 그래서 수많은 포로가 잡혔고요. 그때부터서 우리는 진격에서 올라가게 되는데 10월 달부터서 중공군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갑자기 30만 대군이 몰려오니까 우리가 우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후퇴하면서 올라갈 때 붙들었던 모든 포로를 함께 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 기존 있는 가장 큰 포로 수용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14만 명이 몰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적군 가까이에 적군 포로가 많이 있으면 우리가 불편하겠죠. 아주 불리하겠죠. 그래서 촘촘히 지켰죠. 우리 군인이 수많은 군인이 투입돼서 이 포로들을 지키는데 그때 생각한 것이 작은 경비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곳이 섬이겠다 해서 섬으로 오게 됐죠. 처음에는 제주도로 가려했지만 제주도는 육지가 너무 멀고 물이 부족하고 피라민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주도로 오게 됐는데 여기에는 6개 마을이 있었는데 다 강제 이주를 시키고 이주비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죠. 정치니까 이렇게 농가밭을 깎아서 부르고 해서 전부 다 형태로 포로수용소를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4개 구역과 28개 수용동인데 생각이 들죠. 여기는 60단위 구역, 70단위, 80단위, 90단위 이건 뭐냐면 주소, 말하자면 주소입니다. 주소. 그렇게 해서 4개 구역과 28개 수용동으로 이루어졌는데 한 수용동에 6,0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디오라마가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62수용동, 60단위니까 이 안에 있겠죠. 끝에서 저 끝까지가 62수용동의 하나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해서 17만 3천 명을 수용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쪽으로 와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저 끝에서 저 끝까지가 62수용동 하나의 모형입니다. 포로들은 안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우리 군은 외곽으로 저렇게 초소를 지어서 경비만 담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포로들은 이렇게 생활하는데 자치제가 도입돼서 이 안에서 모든 먹고 입고 쓰는 것들은 보급만 해주면 자기들끼리 해결을 했습니다. 일주일 양식을 주면 하루에 한 끼에 몇 대씩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그대로 해서 식사를 나누고 해서 안에는 가스발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이 포로들은 사실 거제도 오기까지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해서 거제도 와서 살이 쪘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산에서는 갑자기 많이 몰렸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거제도에는 그래도 제대로 이렇게 천막 형태지만 지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생활을 하는데 제네바에서 이 포로들이 뭘 먹고 살았냐고 물어봤는데 제네바 해방이 1949년도에 체결이 되고 50년도에 전쟁이 났으니까 제네바 해방에서는 포로들의 대우에 관한 모든 것은 우리가 담당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네바에서 모든 먹고 입고 쓰는 것들이 제공이 됐는데 포로들은 배를 골거나 뭐 헐벗거나 이런 거 없었어요. 갇혀 있다는 그거지. 뭐 특별한 뭐 이전 포로들처럼 그렇게 혼란을 당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군인이 오히려 이 포로들보다 대우를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때 가난했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주먹밥 2개로 끼니를 때울 때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화랑이라는 담배 우리나라가 발전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화랑이라는 담배를 피우는데 포로들은 뭘 피느냐 하면 그때 미제나 일제 담배를 계급을 받아서 하루 10개씩 물자가 많이 들어올 때는 그 이상으로도 받을 때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군과 이 포로들 간에 마찰이 있으세요. 전쟁처럼 그렇게 수시로 전쟁도 하고 이제 많이 전쟁하듯이 막 사람이 죽고 이럴 때도 있었고요. 조금씩 이런 마찰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점차 시간이 가면서 한 1, 2년 뒤에는 휴전 논의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이 안에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포로들 중에서 나는 전쟁이 끝나도 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는 사람이 82,000명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첨예하게도 사상적으로 대립하는 이런 진공과 반공이 대립하는 이런 전쟁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전쟁을 하는데 그쯤에 또 진공 포로들은 어떤 조직이 생겨났습니다. 해방동맹 하면서 그 조직은 겁났죠. 그 조직을 중심으로 저녁마다 인민재판을 자기들끼리 했대요. 처음에는 우리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인민재판을 해서 방공포로 아까 가지 않겠다는 포로 있었죠. 그 사람들을 불러내서 돌로 500대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겠죠. 또 여기에 철조망을 잘라서 봉봉을 만들어서 1급제는 500대, 2급제는 400대 하면서 죄와 벌을 정해서 수많은 방공 포로들이 죽어나간데 밤에 불려나갔던 방공 포로들은 자기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노천 화장실이 있죠. 이것도 이 수많은 포로를 어떻게 화장실을 다 같이해서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드럼통을 반을 잘라서 화장실을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포로들이 하루에 한 번씩 오연항에 갖다 버렸다고 합니다. 버릴 때 보면 분변뿐만 아니라 잘려진 시체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이 화면은요, 포로들의 생활하는 모습을 종군 기자가 들어가서 촬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거제도 포로 수용소를 1969년도에 개설하면서 미국에 가서 가져온 겁니다. 아주 귀한 자료입니다. 포로들의 생활하는 모습 그 자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안에 보시면 여러 가지 밀랍 인형들을 볼 수 있는데 목욕을 하거나 식사를 받거나 물품을 보고받거나 이발을 하거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이 안에서 이렇게 생활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포로들은 아침 5시 30분에 기상하게 되면 아침 점하고 식사하고 7시에 바로 일과가 시작이 됩니다. 일과가 시작되면 이전에 포로들 같으면 인근을 찾지 나가고 관계명이 시간을 월급도 공주를 했겠지만 이때 포로는 전혀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일만 하게 되는데 천막이 보면 이렇게 찢어지고 있죠. 이것은 자기들이 잠에서 실수를 해서 찢어진 거고요. 그래서 수리를 하고 있고 또 그때에 양식차가 식량차가 들어오면 자기 구역의 몫을 갖다 나누고 주변 환경이 지저분하면 청소하고 그런 등등의 일들이 있고요. 또 포로들은 하루 일과가 4시 되면 끝납니다. 끝이 나면 이렇게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산책하고 운동도 하고 8시까지는 자유시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었고요. 또 포로들은 영화도 한 달에 한 20, 30편 정도 상영이 되어 있는데 물론 그 영화 중에는 민주주의 사상 교육이 담겨진 이런 영화도 있지만 또 기술 교육도 병행해서 함께 시행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먹고 살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쳤죠. 여러 가지 기술을 가르쳤는데 그때 당시에는 문맹인이 너무 많았어요. 문맹인이 많아서 한글 가르쳐주는 곳하고 농사 기술 가르쳐주는 곳이 가장 인기가 있어서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하고요. 그때 또 금속 가공 기술, 공업 가공 기술, 이용 기술, 미용 기술 등등 여러 가지 기술을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에게 금속 가공 기술을 가르쳤더니 자기 숟가락도 넣고 또 천막 지지대가 세거든요. 그것도 넣고 해서 무기를 만들더랍니다. 무기, 칼, 납 걸 만들어서 심지어 저 천막 하나를 걷어내면 2,000점이 넘는 무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것은 왠지 알아봤더니 어느 날 지령이 내리면 한날 한시에 전부 폭동을 일으켜서 이 관리자들 다 없애고 무기고를 들고 해서 거제도 전체를 공산화시키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했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또 화염병도 만들고 또 총도 소지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다고요. 이거 어떻게 했을까 알아보니까 저 외곽의 집들이 있죠. 저기에 피난민들이 와서 저렇게 살았는데 거기 가서 전송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구입을 해서 화염병도 만들고 광목도 구입을 해서 수많은 프랑카드를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 하는 와중에도 남과 북은
휴전 회담은 계속됐거든요. 가장 난제가 뭐냐면 아까 가지 않겠다는 사람은 8만 2천 명이 있을 때죠.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자원송환을 주장을 했죠. 자원송환을 주장을 하고 북한에서는 무슨 소리냐 무조건 다 보내라고 자동송환을 주장을 했죠. 제네바 협약에서도 볼 것 같으면 전쟁이 끝나면 이 포로를 전부 송환하는 게 맞아요. 우리도 그렇다면 아주 편합니다. 이야기할 것도 없이 바로 보내면 끝이 나는데 이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을 봤는데 이 방공 포로들을 길을 막고 무조건 보내는 것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가려는 사람아 받으면 안 되느냐고 자원송환을 주장을 했죠. 그래야는 나중에 1952년 5월 7일 날 전 세계 이목을 집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냐면 거제도 포로수용소 소장을 납치하게 되는데요. 이쪽으로 가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미군이 한 사람 붙잡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거제도 포로수용소 소장 덕터 준장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유화 정책을 펴면서 이 포로들이 폭동을 일으켜도 대화를 하면 사람과 사람이기 때문에 될 것이 돼서 대화를 해서 모든 것을 정리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거를 역이용해가지고 76 수용동의 사람들이 포로들이 이렇게 대화를 요청을 했죠. 그래서 대화하러 가까이 가자 거리들에서 납치를 하게 됐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학설을 써달라는 것이었어요. 덕터가 보니까 써줄 수 없는 것을 써달라니까 어차피 있었죠. 소장 자리는 몇 시간도 비울 수 없는 게 소장 자리입니다. 그래서 의무로 폴슨이 오게 되죠. 폴슨이 와서 이 일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원하는 대로 각서를 써줘 버립니다. 그 폴슨 각서가 우리에게 아주 두고두고 불리하게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덕터는 3일 만에 풀려났지만 폴슨과 함께 대령으로 강등당하는 불명예를 겪었고요. 바로 보트너가 소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옵니다. 보트너가 와서 보니까 이건 대화로서 안 된다 해서 일시적으로 무력 진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네바 협약에서 이 포로들이 뭐 폭동을 일으키거나 서로 죽이거나 이렇게 납치했을 때 어떻게 하시오 하는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무력 진압을 해서 저 악질 포로들은 통영에 있는 주공도, 용초도, 또 거제도에게도 남부 저구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세 섬에 10,000명, 8,000명, 12,000명 이렇게 분산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는 48,000명만 남기게 되고요. 관공 포로들은 같이 둘 수 없겠죠. 자꾸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공 포로들은 육지로 분산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 협정이 체결되고 자원송환으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가지 않겠다는 사람은 안 가도 되도록 됐죠. 그때부터 우리는 군사봉에서 어디로 이 수많은 포로를 어떤 방식으로 송환을 할 것이냐 계획을 세우게 되죠. 순차적으로 송환을 하게 되는데 전체의 65%가 송환이 되고 또 군사 봉계선 가서도 미미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하려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는 북한도 남한도 싫다 이라는 사람이 90명 가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제3국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남미나 대만 등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1954년 1월에 거제도 포로수용소는 폐쇄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가시면 유교 역사관인데 그런 꼭 듣고 가세요. 우리가 유교에 관해서 너무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는 그때 보트너 소장이 왔을 때 침공과 방공을 분리하려고 했는데 못 들어오게 지금 소동을 일으키는 모습 그때 촬영한 겁니다. 돌을 던지고 못 들어오게 해서 결국은 공포탄을 쏘다가 공포탄이 안 통해서 진짜로 쏘았어요. 쏘고 뭐 장갑차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하게 됐죠. 포로들을 잘해줬구나. 너무 잘해주니까 막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전혀 몰랐죠. 우리도 공부를 하기 전에는 몰랐죠. 세계 기록은 사실대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를 기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한 거예요. 스탈린 사진도 보고 굉장히 소리합니다. 안에서 그렇게 자치제를 제가 도입돼가지고 너가 알아서 해라고 맡겨놓으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줄 몰랐죠. 김일성이 사진도 보고 광고를 해가지고 돌아가더라고요. 엄청 그거 저기 보면 이스만 대통령 요구하는 것도 하죠.
배하고 굉장히 했었어요. 우리 부모님 못 먹었죠. 먹을 게 없는데 우리나라는. 잘 먹고 사진 찍었는데. 그래 했는데 요새 어디서 가서 다니니 갑자기 죽어버리더라. 미국 전국까지 근본에서 아제나로 또 바뀝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투자 결정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보장하는 여러 투자는 왜 싫어했냐면 안전보장이 없으면 이미 휴전되고 나면 미국이 철수해요. 미국 다 갖고 나면 우리는 이제 결국은 쏘는 중국 여기 북한한테 결국 우리가 전쟁을 우리는 어차피 나라 갈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 계속 반대를 하는 아무도 풀고 굉장히 생각하는데 얘네가 미국도 계속 이랬었어. 근데 미국에서도 안 되겠거든. 내가 아직 쓸것도 없이 저런 막 다시 막 이 생각을 깨고 막 저기까지 다시 했었어. 진짜. 그렇지만 이제 미국에서 저거를 바뀌면서 안 생각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뭘 바라냐면 한미 상이 많이 돌아가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분이 불편해졌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 대통령 조건을 하고 우리가 1953년 7월 27일 날 여기 판문점에서 휴전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게 전쟁이 3년 1개월 2일 동안 1929동안 싸우다가 지금은 지금 전쟁이 조금은 집니다. 좀 쉬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생각도 못하고 오히려 우리 국부는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북한이 우리나라 이거 지휘가 안 되는 인산적 배신이지 우리는 전쟁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또 일요일이고 또 일요일 새벽에 나서 아니면 4시에 우리 국부들도 농방기에 또 휴가까지는 안 보내고 그래서 전쟁이 하나도 안 하고 여기 보시면 전쟁 발발같이 여기 하나도 없어요. 이걸 막 모르는 거니까 우리는 많이 미쳐 내려가지고 막내 보니까 뭐 바로 이렇게 가야 돼. 그 당시에 또 지연적으로 보내자고 그래서 그리고 가면 첫째가 저들이랑 싸우고 그리고
보시면 유엔하고 북한의 치료 체제도 뭐 작가들이나 사실 유엔의 지원부터 갖고 있었죠. 우리가 그런 시는 하나 없었으니까 근데 여기는 유엔들이 안 들어가서 뭐 북한에서는 처음에 북한하다가 막 소련들 참거도 중국이 들어오나 그래 내년은 중국에서 됐지만 여기 우리 전쟁 피해 결과를 보시면 여기 정확한 데이터는 알지만 거의 맞습니다. 거의 막 조금 풀린다 하는 거지. 우리나라는 진짜 잘 쏴줬거든요. 이렇게 뭐 실적으로 버렸지만 전사자는 우리 완전 작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내가 많이 웃어요. 그 당시 중국은 소모선도 있고 하시면 소모선 입고 그냥 다시 말이야 뭐 소모시라서 괜찮지만 저기는 그 당시에 50년 만에 최고 고가였다거든요. 굉장히 중국 그 당시에 영하 그냥 있어도 30도인데 여기는 45도까지 내려갔으니까 얼마나 좋겠으면 그 당시 문화도 아시고 운동화로 받아 신고 안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당시 여기서 왜또 중국 저기 보시면 6.25 전쟁 당시에 6.25 참전국이 16개국이 참전해주고 그 당시에 이제 어느 지원이 여기 처음엔 5개국이 하다 막판에 독일이 이제 하면서는 6개국 21개국이 이렇게 참전해주고 그 당시 38개국이 또 문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패전이 아닌 요래 휴전이 있지 않더라면 우리나라는 없어졌는 겁니다. 그 당시 유엔이 없었으면 그 당시 진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저거는 대동강 철거입니다. 저기 대동강 철거는 저거는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철거가 2개가 폭발됩니다. 하나는 한강 철거. 북한군에 몰린 내려오니까 얼마나 떼들 오니까 또 폭발시키고 저거는 중국군에 막 내려오니까 북한에 있는 대동강 철거입니다. 그리고 저거를 이제 미국에 있는 저 종군 기자가 저 사진을 찍어서 막스에서 보고 그분이 사진을 찍어서 폴리스 상까지 저기 우리가 대동강 철거 여자 벽면에 있는데 그걸 이제 책이 있거든요. 나올 때 그런 것도 봐요. 드라마에 전쟁 드라마 많이 봤어요. 예, 그죠. 요거는 예, 전쟁 그거 봤어요. 저거는 조형으로 만드는 얘기고. 예, 우리가 이제 요 역사관 나가시면요. 우리는 평화 통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뭐 미군 철수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 우리 그 민주당에서는요 주사파가 돼가지고 노조가 전부 다 또 전교조가 예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미국 문화하고 문화 이거요. 미국 없어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어요. 많이 아파. 아빠 너무 오래 걸렸어. 그래도 들어야 돼요. 그래도 들어야 돼요. 아빠는 지금 되고 이게 왼쪽다 보네. 어쨌든 그냥 문화가 이렇게 아 정말 훌륭한 아빠이십니다. 역사를 잘 가르쳐 주셔서 정말 멋지고 훌륭한 아빠입니다. 예. 집중해봐요 지금. 아빠 롤러코스터 같은 거 아니야? 아, 저희 나라에서는 집에서 반대해가지고 지옥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예. 아이고. 훌륭한 아빠이셔요.
유튜브에 영상 올리느라고요. 네, 네. 아이고 수고 많으세요. 네, 네. 예. 아,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 포로 드레스 일상생활관이 아주 해설가님들이 계셔서 훌륭합니다. 우리는 복음통일, 만이 통일 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복음통일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해요. 네. 미군 철수는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우리 시골에서 이렇게 그렇게 대한 문제가 이제 모여가고 네. 네, 예. 자, 수고하십시오. 네. (6.25) 노래도 개사를 했대잖아요. 포로 수용가. 방공 포로 자들은 방공 사상을 빼내기 위해서 많이 학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거제 포로 수용소 유족관의 탑사와 함께 현장 설명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와 후세들에게 이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자유, 민주주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